평범하거나 특별하거나 이름표와 물음표 사이 꼭 만나고 싶었습니다. 사람이 뉴스다. 네, 연이어서 노동자에게 참 안타까운 소식만 전해드리게 됐는데요. 어제 제가 방송 마무리하면서 전해드리기도 했었던 안타까운 뉴스. 어제 오후 1시쯤 통영 HSG 성동조선에서 크레인 작업을 하던 하청업체 노동자가 중대재해로 사망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반복되고 있는 산재 사망 사고, 중대재해 처벌법이 본격 확대 시행된 가운데 오늘 짚어보겠습니다. 민주노총 경남지부 김병훈 노동안전국장 저희가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지난 1일 국회에서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2년간 더 유예하자, 안 된다 이런 여야끼리 협상이 있었는데 결국에 협상은 무산이 됐고 정부 여당이나 중소기업 중앙회 등은 유예하자 이렇게 촉구의 목소리를 냈던 기억이 있고 오히려 2년이 안 되면 1년으로 더 줄여서라도 유예하자 이런 기억도 있고요. 그리고 야당은 무조건적으로 다 안 된다 이렇게 길을 막은 스탠스는 또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결국 결과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노동계에서는 그러면 그때 여야가 이렇게 또 힘겨루기를 하고 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올 거라고 예상을 미리 하고 계셨어요? 당일날은 사실상 이 유예가 될 것 같아. 더 유예가 될 것 같다. 왜냐하면 산업안전청을 보건청을 민주당이 받았고 오전에 받았다는 얘기를 들었고 지난 1년 동안 실제 적용유예 반대 투쟁을 했던 우리 입장으로서는 굉장히 좀 분노스럽고 사실상 개탄스럽거든요. 너무 했는데 그런데 결국은 이게 유예가 실제로 불발되면서 적용 확대된 것에 대해서 진짜 다행스럽게 생각하는 거고 정부 입장도 800만이거든요. 5인 이상으로 늘어나면 800만의 노동자의 목숨을 가지고 이래 정치적 거래를 한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문제라고 생각해요. 정치적 거래. 그 앞서 말씀해 주신 산업안전보건청 있잖아요. 이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이것도 약간 정치적 거래라는 표현할 때 같이 나오더라고요. 이게 어떤 의미예요? 산업안전보건청은요? 그러니까 원래 문재인 정부 때 노동부의 속수된 안전과 관련해서 안전보건과 관련해서 별도의 외청을 두려고 했어요. 네네. 그래서 지금 산업안전본부가 세종시에 있고요. 그런데 이것이 완벽하게 청으로 가지를 못했어요. 민주당이 계속 요구를 했던 것이었거든요. 안전보건과 관련해서 거기에서 이제 다루겠다라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제대로 된 논의가 더 수기가 필요한 대목이기도 했었네요. 50인 미만 사업장 유예를 말씀대로 두지 않고요. 결국 확대 적용 시작됐습니다. 이제 중처법 실효성 어떻게 확보해 나가야 되는지 살펴볼 텐데요. 2022년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됐으니까 이제 2년째 접어들었습니다. 시행 전으로 이제 산재 사망 사고 사망률, 산재 사고 사망률 이런 거 보면은 수치상으로 우리가 효력이라고 할까요? 좀 느껴지십니까? 볼 수 있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통계로 얘기하기는 어렵고요. 그리고 왜냐하면 획기적인 감축은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획기적인 감축은 없다. 지금 안 되고 있는 건 사실이고요. 다만 현장에서 좀 느끼는 건 딱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공공기관 등 지자체 같은 경우에 인력을 배치하거나 예산을 투입을 하고 있어요. 과거에는 생각도 못한 거거든요. 그런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는 그건 결국, 변화가 있다. 결국은 지자체 장을 보호해야 하니까. 두 번째로는 안전보험 경영 시스템이라는 것이 이 특정 회사의 특정 기업에 한정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중처법 생기면서 이제 안전보험 경영 시스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50인 이상과 관련해서 안전보험 체계 구축을 해야 한다,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라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는 거고 이제 5인 이상이니까 이제 5인 이상도 이제 체계 구축에 대해서 안전보험 체계가 무엇이다라는 것을 얘기할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되었다는 것은 아주 긍정적인 겁니다. 물론 사고가 전무하지 않기 때문에 안타깝고 갈 길이 먼 상황이긴 합니다. 올해 시간이 빠릅니다. 벌써 2월이 되긴 했는데 그 짧은 한 달 동안에 어제도 그랬고요. 이 경남 지역에 또 중대재해 사망 사고가 있지 않았습니까? 아직 참 갈 길이 더 멀구나 새삼 느끼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 뉴스들은 좀 어떻게 보셨는지도 궁금한데요.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통영 거제 지역에서 조선소에서 지금 일주일에 한 명의 노동자가 사망을 하고 그러네요. 조선소에서 그러네요. 그렇다 보면 이게 왜 이게 이렇게 발생하는지에 대해서 행정 당국이라든지 사업장 내 사업주들이 좀 고민을 해야 돼요.
고민을 해야 되는데 지금 어떻다 보세요? 저는 고민을 안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러면 그냥 그렇구나 하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어떤 한 사업장에 그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그건 아까지 시스템이 붕괴된 거거든요. 안전보건에 대한 어떤 시스템이 붕괴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잘못이든 문제든 생겼잖아요. 이게 내부 시스템의 결여고 문제인데 그럼 그걸 인정을 해야 되는데 시스템이 무엇이 실패했는지 왜냐하면 지금은 이 사고지만 시스템이 붕괴됐다는 것은 따로 다른 유형의 사고를 발생시킬 수 있거든요. 앞으로 또 안 넣는다는 가능성을 그게 어떻게 무시할 수 있습니까? 그게 하나 옵션이거든요. 그렇다면 사고가 딱 발생했을 때 우리는 이 사고로부터 다음 사고를 막기 위한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점검하고 미흡한 것에 대해서 추가를 하고 그것도 만약에 필요하다면 작업을 중지를 시키더라도 그걸 점검하고 작업을 시켜야 하는데 그런 것들이 전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유사한 사고라 아니면 같은 사업장에서 다른 유형의 사고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리고 그 고용노동부 통영지청도 굉장히 소극적으로 행정 명령을 내리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사업주 행정청이 실질적으로 중대재해에 대해서 좀 약간 둔감한 건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고가 계속 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데 생명을 담보로 지금 희생하면서 개선의 필요성 알리고 있는데 그럼에도 지금 개선이 되지 않고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보니까 그렇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제 일은 어떻게 된 거예요? 어제 일은요? 어제 일은 저도 지금 조사 중이라서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조금 더 정확한 조사가 필요하군요. 예. 그럼에도 모든 경영계가 그렇다고 생각은 하지 않겠습니다. 분명 이 대형 사업장이라든지 그리고 지금 경남 보면 계속 조선소, 이 조선업 쪽에서 사고가 나고 있으니까 분명 준비를 하지 않겠습니까? 뭐 안전 지침도 내려지기도 하고 그런 것도 아예 없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현장 그 사고 조사로 들어가 보면 위험성 평가 있고요. 위험을 평가했고요. 그리고 작업 표준도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 지침도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대공장 같은 경우는 그런 행정적 문서들은 굉장히 많아요. 복잡할 만큼 많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문서들이 실제로 이행되는가. 두 번째로는 그 문서들이 실제로 계속 업데이트 되는가의 문제거든요. 이행 안 되고 업데이트 안 되면 소용없죠. 그런 문제거든요. 결국은 중첩법도 핵심은 체계를 구축하고 이행을 점검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실제로 이런 사업장에 지침은 있는데 이행이 안 된다. 이행이 안 되는데 점검하는 데가 없다.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면 필요가 없는 거죠. 없는 거니까. 그냥 없는 거나 진배하니까. 그리고 이제 경영계 입장에서 본다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걸 강력하게 적용을 하면은 뭐 징계를 받거나 처벌을 받거나 이런 부담감이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처벌 그 건수가 그렇게 많았을까 이런 궁금증도 당연히 뒤따라오더라고요. 실제로 좀 어떻습니까? 경영계 압박될 정도로 그런 건수가 있었습니까? 실제로 검찰 기소한 건이 전국적으로 38건입니다. 전국적으로 경남 말고 전국적으로? 두 번째로는 1심 판결이 난 것이 13건밖에 안 돼요. 그 13건 중에서 그 마산의 그 한국제강 그 하만의 한국제강만 실형을 받았고 1년 12건은 집행유예입니다. 이거 한 건이네요, 한 건. 딱 한 건 실제로 그 중첩법상 그 실형을 내린 그 선고를 받은 거지. 나머지 건에 대해서는 다 됐거든요. 그럼 실질적으로 처벌의 효과가 있냐? 왜냐하면 우리가 기존에 그 산업안전보건법이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도 중대재해가 발생하거나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하면 처벌을 하거든요. 그런데 처벌이 너무 미약하기 때문에 사업주들이 실제로 그 위기의식을 못 느끼고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중대재해처벌법을 만들었어요. 만든 입법 취지가 명확하게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겠다는 거거든요. 그럼 지키겠다고 만들었으면 사법부는 그게 따라서 그 법률의 취지에 따라서 판결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판결조차 결과적으로 보면은 거의 솜방망이 쳐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걸 중첩법을 왜 무서워합니까? 사실 무서워할 이유가 없죠. 무서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50인 미만 할 때는 또 반발의 목소리가 크지 않았습니까? 그거는 왜 그런 겁니까? 더 확장이 되니까 그런 겁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말씀드렸지만 5인 이상 사업장은요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사업장입니다. 사업주의 의무가 없는 사업장이 아니에요 법률상. 그러니까 위험성 평가도 해야 하는 거고 그리고 실제로 안전보건에 대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럼 기존에 하던 것과 지금 중첩법이 만들어진 것은 별 차이가 크게 없어요. 다만 차이가 있다면 체계를 구축하고 이행 상태를 평가하는 거고 예. 이거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왜 이런 형태로 공포 마케팅을 해가지고 마치 그 5인 이상 사업자들, 그러니까 빵집, 카페 주인들 난리 난다. 예, 이분들이 왜 그렇게 두려움에 떨게끔 하는지 기존의 산업안전보험법을 어떻게 잘 지키게 할 거냐. 그게 따라서 그 잘 지키는 따라서 종사자 의견을 어떻게 잘 듣게 할 거냐. 예. 위험을 관리하기 위해서 어떤 위험이 더 문제 있는지에 대해서 어떻게 잘 평가할 거냐. 예. 이것을 지도하고 얘기만 하면 기존의 법률 체계 플러스거든요. 그냥. 예. 0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니까 막연한 것 같아요, 사람들이. 그렇죠. 그리고 제대로 뉴스를 확인하지 않고 그냥 내 옆 사람이 해당되는 정도의 뉴스라면은 이렇게 적확한 정보를 모를 것 같습니다. 예, 파기도 쉽지 않을 것 같고요. 뭐 정부나 좀 관계부처의 정보 전달 자체가 좀 미흡한 부분, 이 부분도 참 아쉬운 대목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굉장히 미흡하죠. 예. 왜냐하면 지난 1년 동안 적용 유예만 계속 하고 있었으니까. 그러게요. 일단은 뭐 확대 적용은 됐습니다. 예. 지금 확대 적용됐잖아요. 예. 그럼 또 남아있는 산이 있는 거예요? 이것도 궁금하네요. 확대 적용됐으니까 노동계 측에서는 일단은 겉으로 보기에는 원하는 대로 흘러가는 것 같거든요. 저는 예. 어쨌든 그 법이 적용됐으니까 흘러가는데 예. 저는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그 정부가 만약에 이 법률을 따라서 그 중첩법이 수사하고 산재 예방을 하겠다 했으면 그 조직 체계 노동부 내에 이 조직 체계를 이제 뭔가를 만들었을 거예요. 근데 지금 수사 인력과 예방 인력이 있을 건데 지금 예전에 제가 듣기로는 한 120명 정도를 기재부에다가 요청을 했대요. 수사 인력을요? 예. 노동부 인력을. 예. 왜냐하면 수사를 해야 하니까. 근데 50인 미만이면 더 늘어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한 2배 이상 늘어날 겁니다. 예. 그럼 무조건 수사 인력이 더 필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예방 인력이 수사를 할 수는 없어요. 예. 왜냐하면 예방도 중요하니까. 그렇죠. 그런데 실제로 채용된 건 당시에 작년에 제가 들었을 땐 10몇 명밖에 안 채용 안 됐다더라고요. 아,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준비를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최소한 이 법이 적용유예 얘기하기 전에 실제 이 법이 적용된다라고 간주하고 예. 수사 인력이라든지 예방 인력을 더 어떻게 확보할 거냐. 그리고 이 고용 노동부 인력을 실제로 어떻게 교육을 더 시킬 거냐. 예. 이 고민을 더 했어야 돼요. 근데 지금 보면 거의 그렇게 내용이었거든요. 근데 그런 게 안 돼서 유예하는 방안으로 좀 힘을 냈던 겁니까? 아니요. 그건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저도 굉장히 막연한 것 같아요. 고용노동부가. 일단 그냥 시행은 하고 있고. 예. 그래서 저는 수사도 하고 있는데. 예, 지금 1조라는 돈을 쓴다면 예. 그 1조를 가지고 실제로 그 고용노동부라든지 안전보건공단 인력을 예. 공공기관 인력을 해가지고 5인 이상 사업장에 대한 특별 전담 마크를 할 팀을 그냥 그 각 지청별로 두라 이겁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다음 시간에 기회를 주신다면 저에게 주신다면 뭐 사측이라든지 또 경영계 측도 관련해서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노동계 측 말씀을 들어보고 있고요. 여전히 헷갈린다. 그리고 이 대목은 가장 궁금하다. 요 몇 가지가 있는데 요것을 제가 직접 한번 여쭤보고 맞다 아니다 뭐 그렇다 아니다 식으로 좀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식당, 카페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된다. 그러니까 5인 이상이면 예. 업종과 그런 거 상관이 없습니다. 사업이면 됩니다. 5인 이상,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이면 예. 중첩법 대상이고. 예. 알겠습니다. 아르바이트생 이게 또 고민할 수 있는데 상시 예. 근로자에 포함 된다. 예. 아르바이트생도 상시 근로자에 포함이 되고요. 자, 끝으로 무조건 안전관리 전담 조직을 두거나 안전관리자 채용을 해야 된다. 그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게 진짜 이게 일부 언론에서 좀 오보를 하시는 이것도 뭐 오보나 공포 마케팅 중에 하나로 나오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50 미만 사업장은요 기본적으로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채용 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면 뭐 카페 이런 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냥 50 미만 50 미만? 그 직종과 상관없이. 상관없이 예. 그러니까 20인에서 50인 같은 경우 안전보건관리 담당자 제도라고 있기는 한데 그거는 교육만 있어하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고요. 또 전담 조직도 사실상 그 지금 이게 포함도 안 됩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 해당이 되는 건 어디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 500인 이상이라든지 500인 이상, 뭐 건설업 안전관리 보건관리자는 50인 이상이고요. 직업 따라 들리고 그리고 전담 조직은 또 법률에 따라서 또 건설하고 그 제조업 이렇게 해가지고 200인 이상 뭐 상위 200인 이상 이런 형태로 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방금 말씀하셔서 갑자기 궁금해졌는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하는 데 있어서 건설업, 조선업 이렇게 두 개 놔두잖아요. 그럼 이 업종별 뭐 차이가 있어요? 적용받는 데 없습니다. 없어요? 예.
아, 다 똑같이 그냥 받는 겁니다. 그냥 이게 사업입니다. 그냥 사업을 하면 예. 업종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5인 이상이면 그냥 끝. 그러면 이제 그 수가 중요한 거네요. 예, 업종은 상시근로자 상관없다. 수가 중요한 거죠. 알겠습니다. 자, 이외에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그렇다면은 괜히 뭐 언론의 공포 마케팅이라든지 뭐 오보가 있었다면 떨고 있을 분들에게 좀 불안감을 덜어줄 수 있는 말씀을 좀 해주신다면요. 괜히 오해를 하고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중대재해처벌법처럼 정답지가 딱 공개된 법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예. 그건 간단하게 그 식당을 경영하든지 빵집을 경영하게 자영업자분들 있잖아요. 5인 이상 보면 예. 그냥 안전보건에 대한 목표를 세우면 돼요. 방침 정하고 세우면 됩니다. 그것을 작업자들한테 공표하고 게시를 하면 됩니다. 예. 그럼 목표를 세우면 어떻게 할 거냐 추진 계획이 있을 거잖아요. 계획을 짜면 됩니다. 예. 그럼 계획을 짜면 우리가 뭐 어떻게 합니까? 당연하게 계획을 짜면 누가 할 거냐, 예산은 얼마 들 거냐, 그거 정리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 식당이라든지 그 빵집 그 자영업 내에 위험 요소가 있잖아요. 예. 그런 위험 요소를 그 이제 뭐 화재라든지 아니면 전기 감전이 있으면 그런 걸 찾아내면 됩니다. 그럼 찾아내는 작업을 누가 하고 할 거냐? 종사자 의견을 들으면 됩니다. 현장의 목소리 들으면 현장의 된다? 목소리 듣는 예. 책임만 구축하면 됩니다. 예. 그리고 혹시라도 화재가 발생할 때 노동자들 도망을 가야 하잖아요. 피해야 하잖아요. 예. 그럼 비상 대응을 어떻게 할 거냐? 그것만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해가지고 이행 상태를 평가하면 됩니다. 예. 끝. 그러니까 중처법을 막연히 뭐 경영이나 뭐 주인들은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만약에 현장의 목소리 들어서 요런 우리가 악조건이 있을 수 있겠네, 요런 상황이 있겠네 하는 걸 미리 그냥 공유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우리가 최대한 예방하자, 그 조치를 우리는 취했다. 그러면 끝. 예, 그렇죠. 그냥 그것을 문서화시키고 일이 터질 것부터 걱정하는 게 아니라 문서화시키고 작업자들한테 얘기를 하고 체계 만들고 이렇게 하면 끝나. 이행 상태 평가하고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대비를 했느냐, 예방을 했느냐. 그래서 저는 관념적인 게 문제다. 예, 그거랑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참 하필이면 이제 저희가 모시고 나서 당장 어제 또 사고 소식이 있었기 때문에 물론 이제 정확한 뭐 사고 경위라든지 또 조사가 필요하겠습니다만 노동계에서는 참 안타까운 소식이 더해지고 또 설 연휴 앞두고 이런 소식을 전해드리게 돼서 안타까운데요. 그럼에도 중처법 확대 적용이 됐고 앞으로도 아마 모시고 할 일은 더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이게 끝이 아닐 것 같습니다. 네,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노총 경남지부 김병훈 노동안전국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 뵙겠습니다.